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자, 금일은 미국 상황과 한국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금일 나온 뉴스죠. 다음 파산은 미 최대 증권사 9,100조 원 수합 제국의 균열이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주가가 4분의 1 토막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립자 같은 경우는 회사가 건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벌써 제가 은행이 파산하기 직전부터 경고를 했지만 지금 미국이 위험하고 스위스가 위험하고 또 독일이 위험하고 또 다시 미국에 있는 증권사가 붕괴되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한 개씩 튀어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에 뭐라고 했죠? 수백 곳이 파산할 예정이다. 그래서 뭐 한두 곳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 괜찮다라고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입증하듯이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시간부터 말씀드린 게 나스닥 지수가 2008년 인근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2008년도에 고점을 찍었죠. 그 다음에 저점을 찍었죠. 현재 이 근처에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차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쇼크가 온다고 했어요. 지금이 어디라고 그랬죠? 반등 나오고 조정받을 듯 하다가 반등 나오는 이런 구간이라고 했죠, 제가? 그리고 이후에 쇼크가 온다고 했어요. 이후에. 아직 오지도 않았죠? 지금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고점 찍고 바닥 찍은 듯한 이 반등들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일시적인 조정이다, 다시 올라간다, 괜찮아진다, 바닥이다 이런 얘기들에 속아서 뭐 부동산을 산다거나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죠? 자, 이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딘지. 자, 지금 딱 여기에요. 딱 이 구간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쇼킹이 오기 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개미들이 주식을 사게끔 유도하고 있다고 했죠? 개미 꼬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쇼킹이 오는 것을 막을 순 없다. 다만 이 안에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 안에서 단타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 구간에 머무르고 계신다면 이후에 쇼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를 때 수익을 잘 창출하셔서 이 위기를 꼭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뭐가 문제냐면 미국 금융권들이 결국 붕괴가 될 것인데 한국도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부동산 PF 대출 연체 급증에 예금자 보호 경고 등. 그래서 지금 연체율을 보시면 2019년도에 2.4%에서 2023년도에 10% 인근대까지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이 대부분의 대출로 돈을 땡겨서 고객한테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은행이 돈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기준인데요. 대략적인 재무제표인데요. 자산이 517조 원이라고 써 있죠. 근데 실제로 부채가 480조 원대예요. 그러니까 총 자산이 500조 원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대부분이 대출이고 대출을 뺀 나머지 자산이 33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운영 자금은 엄청나게 큰데 실제 자산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33조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 고객한테 빌려준 차용증이 고객한테 빌려준 돈이 자기 자본 대비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특정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은행들이 많은 자금들을 외부에서 끌어당겨서 대출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월급 통장으로 새마을금고를 정말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래서 현재 새마을금고 규모가 삼성전자만하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새마을금고를 만들어서 직원들이 돈을 맡기고 대출을 해가는 시스템을 구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지점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뭐 이런 점이 있죠. 뭐 자산이 1조 원 정도 되는데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산 빼기 부채니까 실제 자본이 627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은행권들이 부채를 과하게 사용해서 고객에게 정말 많은 돈을 내보내고 있다. 돈을 빌려서 고객한테 돈을 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예금자 보호가 될 수 있는 영역까지만 돈을 맡기시고요. 실제 자본이 627억 원인데 고객 대출 차용증으로 인해서 미회수 손실금이 129억 원이다. 이렇게나 많은 돈이 손실금으로 발생되는 이유가 자본은 적은데 손실금은 굉장히 크잖아요.
왜냐하면 외부 자금을 끌어당겨서 큰 자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돈을 운영하면서 대출을 해줍니다. 빌려준 돈의 5%만 돌려받지 못해도 실제 자본이 워낙 적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나 금융권들이 위험한 이유가 미국 국채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힌트가 다 나옵니다. 기업들이나 금융권들이 미국 채권을 사들였는데 미국 채권의 실제 가치가 예를 들어서 $140에 샀다고 가정을 합니다. 계속 하락해서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특정 증권사가 미국채를 100조 원을 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100조 원짜리 증서가 50조 원이 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고점 영역에 유명한 금융기관들이 이 미국채를 사들였는데 지금 이 시세가 계속 폭락하고 있다는 건 여태까지 이 미국채를 산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이나 금융권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최대 증권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 고객한테 많은 돈을 외부에서 많은 자금들을 끌어당겨서 대출도 내보내고 채권 투자도 하고 증권 투자를 하는데 자본 대비 10배 이상의 자금을 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는 금융기관들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내 돈이 1조 원이에요. 그 다음에 9조 원이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출 자금을 포함해서 이 미국채를 고점에 사들였는데 이 미국채가 폭락을 해서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러면 총 10조 원을 사들였지만 실제 손실나는 금액이 5조 원이 되는 거예요. 내 돈은 1조 원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산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10억짜리 아파트를 9억을 빌려서 샀습니다. 실제 내 돈은 1억 들어간 거죠. 근데 아파트 10억짜리가 6억이 돼봐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있는 금융권들이 미국 국채로 인해서 몰락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자체적인 은행 시스템들이 예를 들어 이제 새마을금고나 세계적인 은행 트렌드가 레버리지를 10배를 사용해서 고객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유행이었단 말이죠. 외부 자금을 당겨서 300조 원, 400조 원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경제 성장기에는 최대 매출, 최대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게 뭐예요? 올라갈 때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의 배 이상을 외부에서 끌어당겨서 운영하기 때문에 크게 성공하지만 정말 큰 자금을 벌어들이지만 내려갈 때는요, 내 자금이 그냥 통째로 증발한다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금융권들의 위기가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국채 때문에도 오고 은행 시스템상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얘기를 해줘도 안 믿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걸 마치 우연의 일치? 아니면 정부가 막아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막아요? 이거 못 막아요, 이거는. 막아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막아줄 수 있는 거지, 자기 자본 대비 10배 레버리지를 쓰는 기업들의 그 위기를 어떻게 막아줍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가설입니다. 300조 원 가지고 있는 회사가 외부 자금을 당겨서 3천조 원을 사업을 벌립니다. 근데 이 3천조 원짜리 사업이 10%만 박살나도 손실이 300조 원이에요. 그냥 조금만 미끄러져도 자빠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금융권들이 대부분 이런 시스템으로 붕괴가 될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2008년 이전 시세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과연 어떻게 무너지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기 자본으로만 운영했을 때는 절대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레버리지를 10배씩 썼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억 원을 가지고 계신데 10억짜리 아파트를 대출받아 샀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망할 수 있나요? 만약에 이게 9억이 되고 8억이 되고 7억이 돼봐요. 6억이 되고 안 망하나요? 무조건 망해요. 미국 금융권들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고 제 얘기가 맞나 틀리나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08년 당시 위기 그대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 이렇게 오름세 보이다가 떨어질 거예요. 결국에 이건 막을 수 없어요. 절대. 막는다고 하면 뭐 신이 나타난 거죠. 시스템 기본적인 구조만 이해해도 이게 왜 몰락하는지를 이해를 단방에 할 수 있습니다. 금일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